경찰 양반도 가족이 소중하지 않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백두호의 목소리에 차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의식을 잃은 채로 30년간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떡볶이를 팔던 평범한 아버지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가격당한 그 아버지를, 그날부터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차미란의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법과 정의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란아, 승진 축하한다. 강력계 사무실에서 동료 형사 박준호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차미란은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간 몸담아온 이곳을 떠날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새 부서에서도 잘할 거야. 옆자리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마지막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 화면을 보니 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미란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뭐라고요? 병원으로 와. 성모병원 응급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란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미란이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미란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미란은 곧장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차영수 환자 어디 계세요? 3번 병실입니다. 간호사가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미란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조폭들이 왔었어.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가게에 조폭 셋이 와서 나가라고 했어. 미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조폭이요? 검은 태양파라고 했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재개발에 협조하라고 하더라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미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한다고 했더니 쇠파이프로 머리를. 미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15년간 강력계에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들을 보았지만 자신의 가족이 당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딸입니다. 미란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으셨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지만 뇌진탕이 심각합니다. 언제 깨어나실까요? 미란이 애타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미란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이었어.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남자 셋이 들어왔어. 어떤 모습이었어요? 미란이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흉터가 있었어. 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둘은 문신이 가득했고,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재개발 때문에 이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어. 어머니가 고개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왜 나가야 하냐고 했거든. 미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쇠파이프를 꺼내더라고. 어머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 머리를. 미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15년간 경찰로 일하며 정의를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검은 태양파 백두호가 보낸다고 했어.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백두호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두호는 최근 몇 년간 재개발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미란은 관할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조직폭력배 폭행 사건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미란이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올 거예요.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파출소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차미란 씨죠? 네, 맞습니다. 미란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강력계 소속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성의 없이 끄적끄적 메모만 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폭행 사건입니다.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일단 상해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미란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미란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정의가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미란아?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란이 재빨리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경찰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 취소해라.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네가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무서워. 미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폭행당한 아버지가 오히려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미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력계로 돌아온 미란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 미란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뭔데? 준호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검은 태양파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아버지를 때린 놈들이야. 미란아, 너 지금 승진 앞둔 시점이잖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휘말리지 마. 미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미란은 부모님의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앞에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본에는 검은 태양파 백두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협박이었습니다. 미라는 화환을 들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잡아주겠어. 다음 날 오전 미라는 강력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은 태양파와 백두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백두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48세, 키 180cm,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 치고는 깔끔하네. 미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찍은 사진 속 백두호는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폭행, 공갈, 협박. 미란이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근 3년간은 직접적인 범죄 기록이 없었습니다. 대신 합법적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리하게 바뀌었구나.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신종 범죄자였습니다. 김 형사가 미란 옆에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 검은 태양파 자료예요. 미란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래. 이 자식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장사하고 있어요. 미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20명도 넘어요. 김 형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백두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미라는 과장실로 향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과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태양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란이 자료를 과장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과장이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사안은 민감해.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냥 두고 보자는 말씀이세요? 성급하게 굴지 마. 과장이 자료를 미란에게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 움직여. 미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상부조차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후에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참이란 경감이지?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백두호야. 만나서 반가워. 미란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세요? 경찰 양반도 가족이 소중하지? 백두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더 큰 일 당하기 싫으면 얌전히 있어.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백두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똑똑한 여자니까 알아서 하겠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백두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미라는 백두호가 자주 출입한다는 강남의 룸살롱으로 향했습니다. 골든 팰리스라는 화려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란이 정장 차림으로 입구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어맨이 인사했습니다. 백두호 사장 계세요? 미란이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약속은 있으신가요? 경찰입니다. 도어맨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백두호였습니다. 생각보다 점잖은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양반이 이런 곳까지 오셨네. 백두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서요. 미란이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지. 차나 한잔 하자고.
루마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백두호가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미라는 서 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왜 때렸어요? 아버지? 백두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떡볶이 가게 아저씨 말이에요.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두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 일 말씀하시는 건가? 재개발 협조 요청하다가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미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실수라고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백두호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사업가입니다. 사업가가 쇠파이프로 사람을 때려요? 미란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백두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셨나? 미라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격자도 피해자 가족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민원 넣어야겠네요. 백두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관이 있다고. 미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죠. 백두호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법치국가니까요.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백두호가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부모님 가게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왔었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요? 이번에는 여자애 하나가 밀려서 다쳤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나한테 일부러 부딪혔어. 미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다치셨어요? 팔이 좀 아파. 어머니가 팔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병원은 가셨어요? 돈이 아까워서. 미라는 백두호 일당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행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사복을 입고 백두호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호는 하루 종일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업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행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백두호 부하 중 하나가 미란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경찰 있어요. 부하가 백두호에게 귓속말했습니다. 백두호가 미란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란은 당황했지만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다음 날 과장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참이랑 경감 있나요? 백두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과장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귀하 부하 직원이 저를 불법 미행하고 있습니다. 백두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서요. 과장이 미란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과장실에서 미란은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과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수사하면 어떡해? 미라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게 운영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병실에서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백두호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법의 경계를 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병원과 사무실을 오가며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부담까지 겹쳐 미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참이란 경감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백두호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통화하고 계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고요. 남자가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어느 한강공원이요? 반포 한강공원 분수대 앞이요. 혹시 누구신지 내일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민했습니다.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다음 날 밤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은 평일 밤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분수대 앞에서 미라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이란 경감이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이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김도연입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죠. 근처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과거에 검은 태양파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도연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백두호한테 배신당했어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3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요? 미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치인한테 돈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도연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박정우한테 5억을 줬죠.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우 의원이요? 재개발 관련 특혜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니까 백두호가 저를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미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도연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군요. 미란이 도연의 표정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두호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에요. 거대한 부정부패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요. 미란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정치인, 공무원, 건설업체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도연이 주변을 다시 살피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이권으로 수백억을 벌어들였어요. 미란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백두호가 철저하게 관리해요. 어디에 보관하나요? 미란이 펜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개인 금고에 있어요. 도연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USB, 통장, 녹음 파일까지 다 거기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란이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도연이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한다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협력이요? 저는 조직 내부 정보를 알고 있고요. 도연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란이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는 거예요? 미란이 도연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백두호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라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도연에 대한 뒷조사도 해봤습니다. 정말로 백두호에게 배신당한 피해자가 맞았습니다. 전과 기록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백두호는 미란의 움직임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참이란 그년이 조용하네. 부하가 백두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냥 포기한 건 아닐 텐데. 계속 감시해. 백두호가 차창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도연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하죠.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도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적인 선은 지켜야 해요. 미란이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얻는 것까지만 협력해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도연이 갑자기 창밖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저 차 봐요. 미란이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카페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백두호 부하들이에요. 도연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들켰나 봐요. 미란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뒷문으로 나가세요. 도연이 미란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길로 갈게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 미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연락처 있어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미란이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미란은 뒷문으로 나와 재빨리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검은 세단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권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봅시다.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도연과의 연락이 끊긴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초조하게 핸드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문자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백두호에게 들켰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에게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성수동 폐공장 주소 성수동이가 273-5. 혼자 오세요. 미라는 즉시 그 주소가 도연의 암호화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히 차에 시동을 걸고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은 한적한 공업단지 안쪽에 있었습니다. 미란이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도연 씨? 미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이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갔습니다. 구석진 곳에 도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미란이 달려가서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도연의 얼굴과 몸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생생했습니다. 왼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백두호 놈들한테 들켰어요. 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문당했어요. 미란이 도연의 상처를 살펴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미란이 도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도연이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부터 받으세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멀쩡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란이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백두호 조직의 모든 증거예요. 도연이 가쁜 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자금 세탁 내역, 정치인 로비 목록, 통화 녹음까지요.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잡히기 전에 미리 빼둔 거예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이 안에 정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미란이 USB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요. 도연이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비밀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예요. 미란이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도연이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노출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숨어 있을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혼자서 해결하셔야 해요. 미란이 USB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백두호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도박장 정보도 있어요. 도연이 중요한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에 큰 돈이 움직여요. 도박장이요? 미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지하 도박장이에요. 도연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백두호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에요. 현장을 잡으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겠네요. 미란의 머릿속에 작전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하세요. 백두호는 예상보다 위험해요. 도연이 미란의 팔을 잡으며 경고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신뢰할 만한 동료들이 있어요. 미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란은 도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백두호 조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구했지? 미란이 감탄하며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백두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박장 관련 정보가 자세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출입 경로와 보안 체계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미라는 신뢰할 만한 동료 3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준호, 김성민, 이재호였습니다. 모두 미란과 오래 함께 일한 베테랑 형사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조용한 카페에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왜 불렀어? 준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검은 태양파를 잡을 기회가 생겼어요. 미란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동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안 된다고 했잖아.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미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증거가 정말 확실한 거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미란이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진짜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야?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미란이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목요일 밤에 도박장 급습을 계획하고 있어요. 미란이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호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어요. 상부에는 보고했어? 성민이 물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미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면 또 막힐 것 같아서요. 동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재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번뿐일 거예요. 미란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참 고민하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같이 하자. 정말요? 미란이 기쁘게 물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성민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 당연하죠. 미란이 동의했습니다. 미란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미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곧 다 해결될 거예요. 미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의료비를 준비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백두호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15년간 경찰로 살아온 자신의 신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 실현이었습니다.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미란과 동료들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백두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였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30분 미란과 3명의 동료들이 강남 지하 도박장 근처에 집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각자 무전기를 점검하며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두 준비됐나?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비 완료.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성민과 재호도 손짓으로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연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11시부터 큰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입구는 두 곳이야. 미란이 건물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면과 뒷문으로 나누어서 들어가자. 알겠어. 동료들이 각자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11시 정각 미란이 정면 입구로 접근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경찰입니다. 경비원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성민이 뒷문으로 돌입했습니다. 재호는 건물을 둘러싸며 도망갈 수 없게 막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미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박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다. 준호와 성민이 뒷문으로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하며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억 원어치의 현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미란이 권총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도박장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두호였습니다. 백두호가 미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차미란? 백두호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미란이 수갑을 꺼내며 백두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백두호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입니다.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백두호 주변에 있던 조직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와 성민이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모두 엎드려. 재호가 밖에서 지원에 들어왔습니다. 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성민이 테이블 위 현금을 세며 말했습니다. 거래 장부도 여기 있어. 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라는 백두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백두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년간 쌓아 올린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백두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정보를 흘렸어? 그건 나중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미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박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현금 15억 원, 거래, 장부, 도연이 제공한 USB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백두호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미란아, 이거 봐. 준호가 발견한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 국회의원, 한진그룹까지 다 있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총 12명이었습니다. 백두호와 핵심 조직원 5명, 그리고 도박꾼들이었습니다. 미라는 15년 경찰 생활 중 가장 완벽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직폭력배 검거작전 성공 재개발 이권 개입한 검은 태양파 일망타진 미란의 이름이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축하해. 강력계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15년 만에 이런 큰 건을 잡다니. 과장도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버지. 미란이 기쁘게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란아?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어요. 미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을 다 잡았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딸이 대단해. 아버지가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가게도 다시 열 수 있겠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걱정은 끝났으니까. 미란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미란의 승진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경감님. 상급자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번 수사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미란은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의 떡볶이 가게에서 식사했습니다. 가게는 조만간 다시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었나?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 어머니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축하 모임에서 미라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우리가 뭘 했다고.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거지. 성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경찰 일이야. 재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정의감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을.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찰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적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새벽 속에서 새로운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두호 체포 일주일 후 미라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따라오는 검은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신호등에서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미란이 걸음을 멈추자 차도 멈췄습니다.
누구지? 미란이 차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일부러 골목길로 돌아서자 검은 세단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명백히 미행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미란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차미란이지?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두호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용산파야. 들어봤을 거 아냐?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용산파는 백두호보다 훨씬 큰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백두호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런 짓을 했나? 미란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겁니다. 법?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에 과장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들어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백두호 사건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어. 과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해. 미란이 서류를 받아들며 당황했습니다. 불법 미행과 무허가 급습이라는군. 과장이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내부 감사가 들어갈 거야. 과장님, 저는 정당한 수사를 했습니다. 미란이 억울하게 항변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절차는 밟아야 해.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조용히 있어. 미란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백두호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스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경찰의 불법 수사와 증거 조작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특히 차밀한 경감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수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계속했습니다.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란이 텔레비전을 보며 분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나타나서 증언을 번복한 것입니다. 차밀한 경감에게 강요받았습니다. 도연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라고 협박당했어요. 도연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USB도 조작된 겁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도연이 갑자기 배신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바뀐 것입니다. 무언가 큰 압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라는 과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미란아, 앉아. 과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직위 해제야. 과장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시작될 거고. 미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과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미라는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론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영웅에서 용의자로 전락한 여경, 감정적 수사로 논란 일으킨 차밀한 경감,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동료들도 점차 미란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미란아, 힘내. 준호만 조용히 격려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미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경찰에서 잘렸다는 거야?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제된 거지 해고는 아니에요. 미란이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아버지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괜히 고집 부렸어.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미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딸 때문에 고생한다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미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공식적인 경찰 권한도 없고 동료들의 지지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도연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미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미란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가족이.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용산파가 제 가족을 납치했어요. 미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요.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미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용산파가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 조직인지 깨달았습니다. 백두호는 단지 말단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적은 훨씬 더 크고 위험했습니다. 지금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도연이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혼자서 이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권력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 조직 내부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미란이 당부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해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직위 해제 일주일 후 미라는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권한은 없었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용산파와 백두호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의원과 한진그룹. 미란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제공한 USB 자료를 다시 분석하던 중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거액의 정치자금이 특정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미라는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용산파 두목 김태식의 명의로 된 계좌였습니다. 그 돈이 박정우 의원과 한진그룹 회장에게 전달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미란이 프린터로 자료를 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미라는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 최영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영수는 권력의 부패를 파헤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수 기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차미란이라고 합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시간 내어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차미란? 최근에 논란이 된 그 경감님? 최영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요. 어떤 정보인가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영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최영수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궁금하네요. 최영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용산파와 정치인, 대기업의 연결고리입니다. 최영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미란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의원이 받은 돈이 50억이에요. 50억? 최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진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미란이 다른 서류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재개발 이권과 관련해서 30억을 받았어요. 최영수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엄청난 특종이네요. 최영수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어떤 확인이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추가 취재가 필요하죠. 최영수가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용산파와 배우 세력들은 미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차밀한 그년이 기자를 만났어요. 부하가 김태식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영수라는 놈이에요. 최영수? 김태식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놈은 위험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지켜봐. 김태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며칠 후 도연이 미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급해 보였습니다. 어디서요? 한강공원으로 와주세요. 미란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도연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소식 들었어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도연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용산파 아지트 위치를 확인했어요. 정말요? 미란이 놀랐습니다. 제 가족들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란이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공권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최영수 기자의 기사가 나간 후에 움직이죠. 미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안전할 거예요. 도연이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영수의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대 부패 카르텔의 실체 정치인, 대기업, 조직폭력배 삼각 연결고리 일면 톱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미란이 제공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 준호가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네가 한 거지? 도움을 좀 받았어요. 미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 용산파, 정재계 유착 전면 수사 뉴스 속보가 계속 나왔습니다. 미란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박정우 의원이 먼저 소환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이었습니다. 박정우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진그룹 회장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와의 연결고리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용산파 두목 김태식도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누명이야. 김태식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도연의 가족 납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도연 씨 가족들을 찾았어요. 미란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도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네, 모두 안전해요. 미란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란에 대한 조작된 감사도 밝혀졌습니다.
용산파가 압력을 넣어서 만든 가짜 제보였습니다. 미란의 무고함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축하해, 미란아. 과장이 미란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원직 복귀야. 감사합니다. 미란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아니, 경감이 아니라 경정이야.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진이야. 축하해. 미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도 진실 증언의 공로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미란 씨.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미란은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두호, 용산파, 정치인, 대기업까지 모든 악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정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미란은 방청석에 앉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리며 엄숙하게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백두호, 징역 15년에 처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백두호가 고개를 떨구며 절망했습니다. 미란은 복수가 아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고인 김태식, 징역 20년에 처한다. 용산파 두목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정호, 징역 12년에 처한다. 국회의원 출신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한진그룹 회장 이명수, 징역 10년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총수까지 처벌받았습니다. 전 재산 몰수 및 추징금 500억 원을 병과한다.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미란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란이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달 후 미란은 서울청 조직범죄수사대장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사대장님. 부하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미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범죄와 싸우겠습니다. 미란이 취임사에서 다짐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부모님의 떡볶이 가게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재개발 위협은 사라졌고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을 회복해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미란아, 고생 많았어.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네, 아버지. 모든 게 해결됐어요. 미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의료비 문제도 범죄 피해자 지원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500만 원의 치료비는 모두 국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미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여경의 이야기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끝까지 싸운 강력 반장의 기록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미란은 전국적인 존경을 받는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경찰대학, 각 지방청, 시민단체에서 초청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란이 강연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용산파의 잔당들은 모두 검거되거나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불법 사업장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지역 상인들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요. 근처 상인들이 미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장사가 잘 됩니다. 미란은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미란은 후배 경찰관들의 멘토 역할도 자청했습니다. 정의감을 잃지 마세요. 신임 경찰관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시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도연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미란의 도움으로 정식 직장을 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란 씨. 도연이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미란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수 기자는 이번 특종으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미란 씨 덕분이에요. 최영수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을 다한 거죠. 미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백두호와 용산파 일당들은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경찰 가족 건드린 놈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당하며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타인에게 가했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받았습니다. 진정한 처벌이었습니다. 박정호 전 의원은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한진그룹도 해체되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참한 최후는 사회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에 손을 댄 대가였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 후 어느 일요일 저녁 미라는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의 떡볶이 가게에서 식사했습니다.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번창했습니다. 월 수입이 예전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미란아, 떡볶이 더 먹어. 어머니가 그릇에 떡볶이를 더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배불러요, 어머니. 미란이 배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표창도 받고 가족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미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정님. 영웅 아버님, 안녕하세요. 부모님도 존경받는 영웅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한 떡볶이를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15년간 경찰로 살아오며 지켜온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악인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정의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지켜나갈게요. 미란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차미란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무력했던 그녀. 공권력의 한계 앞에서 절망했던 그녀가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백두호와 용산파,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과 대기업까지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진정한 정의가 승리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개인의 작은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